대통령이 윤곽근 대리인단, 윤곽근 변호사의 전원인데 대통령께서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를 복귀했다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이게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했다가 이런 내용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뭐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출석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단과 상의를 한 끝에 구치소로 그냥 복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 오늘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사실 직권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하게 보장이 된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렇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좀 예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측의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뻔히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사자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굉장히 입장 표명, 단순히 입장 표명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말이 좀 꼬인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절차는 양측의 입장 표명을 하고 뭐 증거 조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오히려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우리에게 마이너스일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지 않았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미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다가 여기서 마음을 바꾼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조금 미리 사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변호인단과의 이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아니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현출하고 아니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판단이 오늘에서야 좀 들었을 가능성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미 예고된 절차이고 증인 신문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 할애된 시간도 양측의 2시간 그리고 어떠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대략적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추후에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사실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례적인다라고 오히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실은 출석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일 텐데 저 자리에서 변호인단 측과 상의를 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불출석하는 것이 이제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기일 변경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보가 나왔는데 10차 변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좀 구치소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 불출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단순히 그 변호인단과의 의사소통 부재라든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변론기일을 연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것을 변호인단 측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물론 오늘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연기하겠다, 뭐 다음 주 화요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기일 신청이 있을 때 받아들여 준다면 바로 입장 표명을 해서 이제 기일 지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일에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재판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때 그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도 이제 이걸 연기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네요. 글로 갈지 일로 올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전 10시와 지금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있는 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오전 10시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재판 절차에 준비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출석은 가능한 둘다 할 상황으로 수 있는 보이고요. 거예요? 맞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만약에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양 기일이 다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변경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방어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오전 10시에 중앙 출석을 하고 오후 2시에 헌재 출석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증인들과 지금 이 일정 조율이 다 끝난 상황일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변경한다면 증인에게 다시 이제 출석 통보서라든지 또 보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현재는 신속 심리를 또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10차 변론기를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변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이제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은 우선은 지금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부분과 취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예. 우선은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 심판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고 게다가 이제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랑 또 당사자 이런 어떤 스케줄과 상황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재판부가 사실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이런 10차 변론기일이 사실 잡히게 된 이유는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2월 20일 2시로 지정을 하겠다. 양측이 양해를 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걸 또 바꾸기가 어렵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기일 지정을 해서 또 이제 다시 증인들과 잡고 또 본인들도 사실 지금 내일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또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또 잡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어저께는 또 이제 어저께대로의 또 이런 어떤 검사 탄핵 심판 재판이 또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주에 4일씩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의 상황과 그런 어떤 증인들의 그런 어떤 일정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이 기일이 잡히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뭐 기일 변경은 어렵다. 이제 이러한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들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방어권 보장에 대한 부분,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양 변호사께서 이 부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법조인으로 보실 때 이렇게 주 4일 뭐 이렇게 헌재 하루, 형사재판 하루 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방어권 보장이 가능한 건가, 무리스러운 건가, 우리가 이게 저희는 이제 중립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20일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본다면 방어권 보장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양측의 입장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봤을 때 변호사들도 하루에 뭐 막 5개, 10개의 재판을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 법원에서 이제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일이 겹친다. 예를 들어서 뭐 11시와 뭐 10시에 있어서 이것이 좀 출석하기가 좀 빠듯하다라고 기일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재판부가 받아들여주기는 하지만 간혹 또 받아들여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긴 하거든요. 붙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다른 수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법인의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걸 알고 그냥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다 가야 되는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헌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판의 간격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는 입장 하나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또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마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변호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호인단 입장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여지도 있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한계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진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단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그것을 따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 헌재 재판과 형사 사건의 이제 준비라든지 아니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업무 과중 내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는 충분히 주장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헌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0차 변론 기일의 경우에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부합하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신속하게 이 재판의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 봤을 때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제기하는 그러한 입장이 또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진기훈 기자가 저희가 방금 전 그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던 그 상황부터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헌재 측에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요. 예. 출석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구치소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 12시 2분쯤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한 25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어쨌든 원래 오늘 이런 식으로 양측의 변론이 그냥 진행이 되는 날이다라는 이 전반적인 과정은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렇죠. 다만 이제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이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절차가 본인 어떤 신문의 과정이 있거나 이러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양측이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하지만 다만 이제 변호인단과 이제 협의 끝에 이제 논의 끝에 돌아가는 게 이제 낫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서 이제 변호인단에게 오늘의 절차를 일임을 하고 돌아간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 이제 지금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양측의 증거와 이제 증인 신청에 관련해서 이제 체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서 변호사께서도 이제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증거 채택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 조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증거로. 근데 이제 이거를 채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요. 예. 이것이 이제 또 영상 녹화 진술 과정에서 모두 변호인의 입회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확인된 조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증거이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밝혔고, 또 이제 증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이제 모두 채택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원래는 대통령 측만 신청을 한 증인이었는데 이게 국회 측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의 신청을 모두 다 받아들인 양측 증인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이제 피청구인 측의 증인으로,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걔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불출석 의사를 2번을 밝힌 바가 있었었는데,
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서 집행을 촉탁을 하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순서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순서대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이제 또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과 같은 이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 그래서 기각됐고. 이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오는 20일 10차 변론 때 이제 오후 2시부터 차례대로 2시간씩 이렇게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조금 전 탄핵 심판정 모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시에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도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는 출석 없이 그대로 구치소에 지금 복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서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구치소로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경호라든가 교통 통제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오늘 증인 신문이 없다는 걸 안다면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기 전에도 충분히 상의가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그게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막판에 결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본인 당사자가 지금 오늘이 이렇게 증인신문이 없고 입장 취지만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알고 네.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 측과도 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서로 이제 구치소 접견을 가서 아마 거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입장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출석하는 걸로 아마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다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임박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피청구인석에 윤 대통령 모습 보이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착석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양측의 오늘 변론이 시작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은 20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이랑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는데 그 최후 진술은 기일을 따로 잡아서 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변론 기일에 그냥 진행을 하는 건가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재량이에요? 그렇죠. 재판관의 재량. 차 변론 기일에 만약에 최후 변론을 하고 우리가 종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양측 대리인단 측에 최후 진술이라든지 변론을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예. 하게 될 그 얘기 것으로 오늘 보이고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차 때 증인신문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진술 변론을 들을 시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시간이 좀 여의치 않다. 왜냐하면 이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시부터 시작을 해요. 2시부터 3명의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또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일 이후에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에 한 번 더 이제 최후 변론이라든지 진술의 기회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우리는 변론 종결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사실 빨리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제 최후 변론이라든지 진술을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 내지는 10차 변론 기일이 있기 전에 공보관을 통해서 이제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항상 추가 변론 기일에 대한 그 예상을 할 때 뭐 새롭게 증인을 또 신청하고 채택된다든가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채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10차 이후가 더 연장될 수 있을 변수랄까요? 어떤 가능성은 저희가 어떤 것들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변수라고 본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놓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도 10차 변론기일 전에 9차 오늘을 마지막으로 양측 입장을 듣고 정리를 해서 다 이제 증거라든지 증인을 기각하고 종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 내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인까지 해달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10차 변론 기일을 새롭게 지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는 지금 신청되는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오늘 또 얼마나 증인 신청이나 증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으나 헌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고려를 하더라도 증인 신문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2월 넘어서까지 이렇게 기일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낮아 않다? 보입니다. 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서 국회 측이 반대 의견을 냈었잖아요. 뭐 사실 그래서 변론 늦춘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아니면 25일 종일 변론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헌재가 좀 고려해서 오늘 결정을 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이제 다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요. 헌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입장에 따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헌재 내부의 스케줄도 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내부도.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탄핵 심판 이라든지 이제 심리가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계속해서 기일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 예. 이 기일이 더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헌재 내부의 스케줄도 고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국회 측의 입장도 물론 받아들였겠지만 헌재 내부의 이제 일정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9차 변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좀 추가된 헌법재판소 소식 있을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20일 이제 10차 변론 기일 때 채택을 한 이제 증인 3명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하겠다 밝혔고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구인 영장 결국에 이제 구인을 해서 법정에 이제 증언대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방침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로. 이제 세우겠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결정까지 내려줬고 2시 20분경부터 이제 말하자면 국회 측의 PT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목차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계엄 준비 과정부터 그런 어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어떤 계엄을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했는지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어떤 수방사나 특전사나 이런 사령관들과 어떠한 논의들을 지금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여인현웅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뭐 피의자 신문 조서, 그다음에 문상호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렇게 검찰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진술 조서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지금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피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부동의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관의 이런 어떤 진술조서나 수사기관의 자료는 이게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본인들이 반대 신문으로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이 법정에 쓸 수 없다라는 이 논리를 지금 다시 개진을 해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좀 제지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물어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국회 측의 PT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게 사실 앞서 좀 예상이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을 탄핵 심판의 증언대에 서서는 거의 다 뒤집는 말을 하고 간 바가 있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주요 쟁점들, 뭐 체포 지시나 뭐 이런 어떤 선관위나 이제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군을 투입한 경위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부분 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래서 그 지시의 뿌리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 측은 지금 이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로서 지금 이제 증명을 하겠다 이러한 지금 입증 계획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 국회 측이 2시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의 반박 진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들어온 바에 따르면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군 관계자를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을 했고 헌재 측에서는 이미 증거로 채택했다. 이의 신청 기간 놓쳤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의미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읽는다라고 한들 제지합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재판관이 이제 변호인단이 뭐 이런 그 내용이다라면서 이제 읽어 내려가니까 그 말하지 말라면서 제지를 했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채택되지 않은 증거인데 왜 여기서 지금 공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제지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의 언급만으로 재판관들이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하거나 아니면 유리하거나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판 절차는 양측에서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만 이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측의 입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PT에 들어가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아마도 주요하게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일 텐데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관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미 채택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전에 국회 측에서 이 그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증인 신청했고 재판부가 일부 직권으로 받아 채택한 증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채택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대로 시간을 놓쳤다. 그렇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 재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뭐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단장이라든지 누군가가 수사기관에서 내가 체포주 지시 들었다, 뭐 국회에 문 닫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이 사람 유죄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재판장에게 보내고 싶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의안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당사자가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부동의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증거가 되는데 갑자기 탄핵 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탄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것이고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한 사람을 구속을 해서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절차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파면되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속이 돼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증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모습 복귀를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 9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구치소로 그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형사 재판에서 증거를 못 쓰는 건데 이걸 또 헌재에서는 탄핵 재판에서 쓸 수 있다. 이것도 일반인 상식에서는 이것도 좀 특이하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뭐 정해진 대로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서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에 있어서 형사 수사 이제 기관의 그러한 조서라든지 아니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형사 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다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해볼만하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했는데 그것이 다 증거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다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그러한 증언만 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좀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피신 조서라든지 수사 기록이 다 올라오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이 기록이 굉장히 광대하고 광범위한데 그것을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니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그러한 입장에 이제 처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헌재 측 얘기가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쳤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채택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그렇게 다시 얘기했으면 있었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그거를 기회를 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고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재판 절차에 있어서 계속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관도 이제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고 탄핵 심판 절차이지 우리가 형사 재판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조서 하나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호인단이 이걸 쓸지 모르겠다 생각을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쓴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삼기보다는 절차 전반에 있어서 탄핵 심판 절차 전반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절차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고 조서 각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면 이진우 전 사령관 그 조서 하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다 보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재판관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조금 전 구치소 모습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지금 9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정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35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계속해서 국회 측이 입장을 설명 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목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계략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그 조금 전에는 이런 어떤 계엄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 뭐 문상호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를 관련을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즉 개업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뭐 그리고 왜 안가 회동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입증을 해서 따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이제 국무위원들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그런 국무위원들이 국회나 이런 어떤 본인이 수사기관이나에서 한 진술들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그게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고
받고 뭐 포고문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 이런 진술들이 뭐 국회나 수사기관들의 진술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엄 당일날 실제적으로 그 계엄이 선포되려면 통과됐었던 요건이 국무회의 절차도 지금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입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앞서 이제 잠시 언급해드렸던 그런 어떤 계엄의 준비 과정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 신문 조서의 내용들을 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지를 보면 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피해자 신문 조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이 뭐 계엄 이틀 전에 뭐 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을 물어봤고 이제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작성한,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작성한 초안을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뭐 통행 금지를 삭제했다 이런 뭐 지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앞전에도 다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윤 대통령 입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지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뭐 곽정근 전 사령관의 피해자 신문 조서에는 뭐 비화폰으로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뭐 이런 어떤 선관위 등의 확보 지시를 받고 뭐 국회나 뭐 민주 당사나 뭐 여론조사 기관, 꽃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네. 대한 장악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즉 이게 그런 어떤 국회와 선관위 군 투입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지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이런 진술 조서의 내용들을 맞추면서 본인들이 그 계엄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위헌이나 위법성을 좀 입증을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헌재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국회 측의 어떤 빌드업이죠. 어떤 논리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나왔네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판결 증거를 제시했다.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내란죄로 판단이 됐던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됐던 것이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헌문란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그렇죠.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엄군이 군대에 들어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뭐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외부로 공개가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중대성이라든지 이제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형사적으로 내란죄의 죄책이 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파면에 이른다라고 판단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이 과거에 됐던 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도 당연히 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논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20일에 있을 10차 변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이제 하기로 했고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양변께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구인을 강제 구인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도 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조지호 청장이 지금 원래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지와 병원의 한정에서 지금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고요. 아마 주거지와 병원을 오가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동에 좀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구인영장이 1차적으로 발부가 된다면 구인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해올 수는 있습니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을 물리적으로 현재까지 이동시켜 올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다만 구인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건강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든지 좀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이 된다면 집행에 시도를 했지만 집행을 실질적으로 해오지 못할 가능성도 그럼 있고요. 구인한다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올 수 있다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인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러 갔지만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장시간 앉아서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게 된다면 강제로 구인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투병하고 있는 그러한 질환에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전문가의 소견을 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라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강하게 피력을 그러니까요. 한다면 강제로 사실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러니까 출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구인한다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걸 억지로 구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보석까지 될 정도면 이것이 증인신문에 그렇게 장시간 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만약에 우려된다라는 어떤 소견서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구인해 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을 구인 요청까지 해오면서 심판정에 세우는 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형사 재판에서 증인들이 간혹가다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그냥 안 가겠다라고 무턱대고 하는 증인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인을 해오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명시적인 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진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 입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된 소식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국무위원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국무회의에 이런 어떤 절차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그 국무위원들이 뭐 국회에 가서 한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 뭐 당시에 뭐 계엄 뭐 선포가 관련된 내용인 줄도 몰랐고 뭐 포고문을 본 적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절차적 흠결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로서 이제 입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증 계획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뭐 단전 단수를 협조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긴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 일단 국무회의라는 게 이 계엄 선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의 각종 진술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가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이제 증명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되려면 이제 질서 유지다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대통령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데 협조하라고 하는 소방청장의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날 이제 이런 어떤 국회에 그런 어떤 군 투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국회 봉쇄의 목적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김봉식 전 청장, 서울청장의 그런 어떤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입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회 측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제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또 계엄군 투입을 설명을 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했다.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 근거에서 국회를 봉쇄한 부분, 또 국회의원 전면 출입 통제 증거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윤 대통령이 왔다가 돌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 12시가 좀 넘은 시각에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30여 분 정도가 걸려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심판정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시가 되기 직전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다시 구치소로 출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오늘 이제 뭐 양측에 뭐 어떤 신문이 있거나 뭐 본인이 그런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뭐 발언할 수 있거나 이런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양측 대리인단이 본인들의 그런 어떤 주장을 2시간씩 기회를 얻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였는데 과연 이걸 대통령이 몰랐느냐?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변호인단과 논의를 해보니 오늘의 절차는 변호인단에게 일임을 하고 본인이 이제 구치소로 복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복귀를 결정을 한 거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의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궁금했던 것이 20일 날 변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국회 측의 PT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증거 조사와 증거 채택 그리고 증인 채택에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소 평의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20일 날 기일 변경이 될 것이냐 이게 대통령 측에서 이 20일 날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이 함께 있거든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시에 출석하고 근데 오후 2시에 또 이제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방어권에 굉장히 좀 제약이 생긴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에 오늘 헌재는 일단 지금 이 재판부와 증인들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재판부가 어제도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고 오늘 이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내일은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이 또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 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서 주사회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재판부의 일정도 좀 고려를 했고 또 증인들의 일정도 고려를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결국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은 채택을 했고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 양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불출석을 할 것이냐 이번에도 이런 게 좀 화두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제 집행 촉탁을 하겠다. 즉 구인을 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예.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이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일을 잡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좀 다른 지점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이제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측에서 이런 입증 계획을 밝히는 면에서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형사소송법은 좀 굉장히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증거를 뭐 채택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 뭐 피고인 측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재판관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날인이 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 또 입증 개혁을 밝히니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이런 반발을 했지만 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제지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그 양 소송법을 준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고 또 어디까지를 준용할 것인가가 재판관들의 재량 그리고 평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민사와 형사 소송과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한 발언들이 형사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청장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이런 어떤 민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이 모두 다 그 재판부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판 준비 기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증거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도 그 사항이 딱히 예외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미 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게다가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탄핵 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지금 나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뭐 본인의 그런 어떤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었고, 뭐 본인이 뭐 이제 뭐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경위는 이랬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발언들을 이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형사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는 20일에 있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헌법 대심판정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계엄군 투입을 설명한 부분, 또 국회의원 전면 출입 통제 증거, 대통령이 수방사 병력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즉 국회를 어느 정도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는 입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시간 정도씩 나눠서 국회하고 대통령 측이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지금으로부터 50여 분 전, 53분 전이죠. 이제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고요. 증거 조사와 그리고 증거 채택, 체부 여부,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된 논의가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먼저 지금 본인들의 입증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시간이 끝나면 뭐 잠깐 정도의 휴정 기간이 있은 다음 이제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의 이제 주장을 입증하는 그런 어떤 PT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서 이제 오늘의 증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양측에 2시간씩 시간이 진행이 돼서 이제 본인들의 변론을 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국회 측에서 밝히고 있는 입증 계획으로만 놓고 봐도 이런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국회 등에서 발언을 했던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나 뭐 제출은 됐던 뭐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게다가 또 이제 뭐 일부 사령관들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증거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오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그런 입증을 하는 그러한 PT를 양측이 이제 2시간씩 진행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현재까지 국회 측은 비상계엄 군 관계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비상계엄 쪽지 안가 모임, 국회 봉쇄,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이 이렇게 2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박을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측에서 어떤 부분이 좀 첨예하게 맞붙을지 예상되는 쟁점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는 계속 이제 저희가 입증 계획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뭐 계엄 당시에 지시가 얼마나 이제 위법한 위헌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뭐 이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지시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단전 단수 지시가 정말 있었는지 또 이제 의원 체포와 같은 이런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목적으로 군이 국회에 투입이 됐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뭐 앞서 증언대에 섰던 일부 사령관들이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본인들이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탄핵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 등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계엄 선포 배경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증인들이 그런 어떤 당시에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규모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당일날 그런 어떤 게다가 또 체포 지시를 놓고도 뭐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와 지금 탄핵 심판의 법정에서 이제 증언대에 서서 이제 그런 어떤 사령관들이 했던 증언들이 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뭐 나는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었다. 뭐 단전단수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진술들이 있었죠.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나왔던 진술 조서의 내용도 이제 부정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여지껏 해왔던 주장 이런 어떤 국회에 이제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한 일이었고 또 계엄을 통해서 아무 일도 결론적으로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 혐의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약간 이런 주장들을 좀 다시 한번 그동안에 나왔던 진술들을 좀 탄핵할 건 탄핵을 하고 또 이제 좀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내세우면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진기훈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고요.